예, 안녕하세요. 최욱재입니다. 오늘은 40페이지 행정이론을 이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생태론적인 접근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생태론적인 접근의 요점은 되게 간단해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국가 관리를 할 때 환경적인 요인을 중시해야 된다는 관점이 되겠어요. 행정학 문제를 푸실 때 어떤 개념 앞에 생태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ecological이라는 뜻인데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삼면이 바다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잘 고려해서 국가 관리해야 된다. 그게 생태론이에요. 너무 쉽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처해 있느냐면은 사실 땅이 작잖아요. 땅덩어리가 좀 좁고 뭐 삼면이 바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나라에서 많은 자원이 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천연자원 같은 것들이 되게 부족한 편이에요. 중동 같은 곳은 석유 같은 것들이 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천연 자원이 없으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어떤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관리를 생태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아주 좋은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결정짓는 특정한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태론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현상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나름의 법칙을 찾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했던 것은 천연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름의 법칙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학성을 중시해요. 법칙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의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칙, 보편적인 법칙 이렇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중범위 수준의 법칙이라고 해야 돼요. 중범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중범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법칙이 있긴 한데 그게 전 세계에 널리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국한돼서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이러면 중범위 수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일 경우에는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틀을 잡았으면은 사실상 생태론은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틀 잡기. 일단은 이 생태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환경적인 요인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한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따라서 폐쇄 체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 생태론이다. 자, 그러면 폐쇄 체제적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관리주의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간주의, 나아가서 행태주의는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환경적인 요인을 딱히 규명하지 않았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생태론이 되겠다. 뭐라고 비판했어?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했음을 비판을 하면서 현상을 야기하는, 만들어내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의의를 한번 볼게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현상을 만들어내는 생태, 즉 환경적인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하고 중범위 수준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태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번은 아까 했던 얘기고 2번 보시면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범위 수준의 이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했던 거죠. 그러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해서 중범위 수준의 이론을 추구한다. 자,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분석의 수준이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행동이나 제도 혹은 조직 및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분석의 수준이 국가와 같은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을 설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분석의 수준이 뭐였어? 바로 국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케이.